생활 속의 주제로 행정학 개념도 익히고 시험에 무엇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해보는 생활행정학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로 잡았습니다. 뉴스 한번 읽어볼게요. 플로이드 사망 그 후 가해자 단죄는 또 다른 불씨. 그 흑인 플로이드 씨를 백인 경찰이 되게 과도하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예전에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 해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또 흑인이었어요. 그때 백인 경찰관 여러 명이 그 흑인을 구타해서,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생각을 해서 구타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백인 경찰들이 전부 다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때 폭동은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었는데요. 1992년도였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30년째, 사실 30년째가 아니에요. 1960년대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인종차별이라니요.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더 미국은 인종차별에 그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만 봐도 사람들이 겉으로는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내밀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얼마나 이중적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너무 무거워지고 하니까 이제 바로 끊고 더 하고 싶지만 끊고 이제 행정학 개념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런 백인 경찰이 특히 미국에서 흑인에 대해 이렇게 과도하게 진압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행정학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실제로 이 이론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립스키의 일선 관료 이론인데요. 혹은 일선 집행 관료 이론. 일선 관료란 경찰처럼 집행 현장에서 일하는 관료를 말합니다. 위에서 결정하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관료, 일선 관료. 일선 관료 같은 경우에는 립스키에 의하면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큰 재량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범인을 검거할 때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이상한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이렇게 진압하는 이런 재량도 있고 그런 훈련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터졌죠. 근데 이런 재량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집행 관료에게는 업무 환경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많은 업무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일선 관료는 제대로 정책 집행을 못하고 이번 사건처럼 비극을 낳거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백인 경찰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두둔하기 위해 설명한 게 아니라 업무 현장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일선 관료의 잘못된 대응이 겹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로드니 킹 사건, 흑인 트럭 운전수가 과속했는데 백인 경찰이 멈추라고 그랬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백인 경찰이 흑인이고 멈추지 않았고 과속부터 했고 이거는 분명 범죄자인데 경찰이니까 도주하는 거야. 그래서 쫓아가서 바로 잡자마자 범죄자니까 혹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자신들을 때린다든가 총을 쏜다든가 그러니까 막 무작정 패버린 거지. 근데 거기에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흑인 과속 도주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범죄자고 자신들에게 총을 쏠 것이다. 그건 아닌데 그냥 고정관념, 흑인이니까 그런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패버린 거죠. 또 체포하고 수갑 채웠으면은 끝일 수 있는데 총 못 쓰잖아요. 못 도망가잖아요. 근데 더 패버린 거지. 고정관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플로이드 사망 사건도 흑인이니까 나한테 흑인들이 백인 경찰에게 뭔가 또 총 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목 누르고 그리고 이제 숨 막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자, 일선 관료들이 처한 문제성 있는 환경은
그 현장에 너무너무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다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 자원 이런 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정말 다양한 요구를 기대해요. 예를 들어 그 흑인을 검거하는 와중에 다른 백인들은 오히려 백인 경찰에게 제대로 검거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흑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범죄자가 아니고 그냥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순히 체포되려는 생각이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진압을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 일선 관료, 경찰에게 원하는 게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뭐가 자신의 성과평가에 더 도움이 될지 객관적으로 성과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행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은 이런 앞에 언급한 것들이 전부 다 증폭되죠. 한 가지 언급을 안 했네.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흑인이 갑자기 총 꺼내가지고 백인 경찰관을 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일선 관료들은 고정관념을 형성해서 혹은 상황을 정형화, 범주화, 유형화, 패턴화해서 바로 대응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흑인이요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냥 바로 무작정 무자비하게 진압해. 자, 흑인이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죽음에 이를 정도의 진압을 한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정형화시켜버린 거예요. 정형화시켜 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문제성인 업무 환경 때문에 이걸 꼼꼼히 따질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를 해야 내가 잘하는 건지 그런 기준도 불명확하고. 이게 립스키의 일선관료 이론으로 이런 사건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행정학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는 이런 설명 안 해주죠. 그냥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 부분 이해해야 되고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이거는 강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실제 현상을 설명해보는 이런 재밌는, 물론 이제 주제가 무겁지만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할 때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 시험 공부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행정학이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매우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럴 필요 없다. 우리의 실제 생활 속의 현상을 행정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론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문제 풀 수 있을 만한 거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출에 관한 행정학 614번 문제인데 2018년도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우리 4번을 볼게요. 일선 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합니까? 상위에 위치합니까? 하위 맞죠? 앞부분 맞네요. 직위의 자율성이 거의 없나요? 맞나요? 자율성, 재량권 같은 말이에요. 직무 수행에 있어서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재량권,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여기도 틀렸네요. 자율성, 재량권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립스키에 의하면 일선 관료에게는 상당한 재량권,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2번을 보시면 일선 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 굉장히 모호하고 다양하다고 그랬죠. 누구는 흑인 잘 잡기를 바라고, 누구는 흑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기를 바라고. 모호합니다.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일선 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뒷부분,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소리인데요. 1번에 보시면 그 예시가 있습니다. 일선 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아니죠. 일선 관료는 고정관념을 형성해서, 고객 또는 업무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형성해서 그냥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잽싸게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흑인에 대한 그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옆에 압축 정리에 아까 언급했던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과 뭐 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선 관리의 대응 방법 5개, 4개가 있는데요. 이 5개, 4개를 가지고 지금 본 문제처럼 바꿔서 틀린 선지로 만들어냅니다. 됐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일선 집행 관료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압축 정리 참고해서 5가지, 4가지 꼭 암기를 해주시고 시험 보려면은 이해만 하면 안 되죠.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학 시험과 상관없는 분들은 행정학이 우리 생활 속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정말 유용하구나, 완전 동떨어진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주제, 이번처럼 너무 무거운 거라니까 나도 좀 이렇게 말도 조심하게 되고 좀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한데 더 재밌는 주제로 같이 또 공부를 해봅시다.